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주 동안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어집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최근 도정과 교육 현안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는 경남농업기술원의 이전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해 진주시 조전동과 이전 대상지인 이반성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1,700억 원을 들인 초중고생 스마트 단말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인공지능 수업 도구인 아이톡톡은 개발에만 170억, 앞으로 100억 원이 더 들게 돼 이번 행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지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우리 뒤를 다급하게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한테 자꾸 이래 뒷다리를 거니까. 부산, 진해, 광양만권 2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반시설과 지구 개발에서 미완성인 사업 대부분이 경남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부산은 1차 계획한 것이 거의 사업이 끝나가고 있고 경남은 아직도 하나 제대로 사업이 완료된 게 거의 없는 상황.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와 내년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과 그에 따른 수천억 원의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1년에 한 번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교육청이 제공한 학습 단말기의 활용도가 낮다는 최근 전교조 측 설문 결과는 교육청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 자체 분석 결과 학습 단말기 활용률은 60%로 전교조 측 설문 결과보다 높다며 활용도를 더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중고교생 2,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습 단말기를 수업 시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심층 취재한 형사 공탁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됐는데요. 문제는 재판 선고 직전 피해자도 모르는 기습공탁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연예인 출신 대표가 있었던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직원 폭행과 강제추행 사건, 그리고 기습공탁의 문제를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노래방 복도.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손목을 끌어당깁니다. 남성은 여성의 신체 부위까지 만집니다. 연예인 출신으로 매출액 600억 원대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의 실소유주인 A씨. 회사 대표였던 2019년 직원이던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증인신문에서 B씨에게 쇄골을 친 게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A씨가 법원에는 공탁금 1,000만 원이 참작됐습니다. 먹고 떨어져야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또 고작 3만 원. 다른 임직원 10여 명도 수년 동안 A씨로부터 폭행과 폭언,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술자리에서 엎드려 뻗쳐나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고 재떨이에 담긴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이 술을 넣는 종이컵에 담배를 펴요. 재떨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술을 넣어서 먹으라고 하요. 검찰은 피해가 입증된 폭행 2건을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A씨가 법원에는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이라는 공탁금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1심 선고 닷새 전 또는 엿새 전 이뤄진 기습 공탁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공탁이 유리하게 참작되는 걸 막으려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을 찾아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이 진행되면 이 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탁을 걸지만 피해자는 공탁을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사 공탁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돈으로 감형받는. A씨는 1심이 선고된 3건 외에도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 이번에도 A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건네고 또 감형받을까 가슴을 졸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고 정말 공감한다면 공탁금 필요 없으니까 정말 그냥 제 시험만 그걸밖에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취재진의 거듭된 해명 요구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취임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비 횡령과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한 건데요. 해당 이사장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이 났습니다. 학교 운동장 임차료 등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돈을 학교 회계로 처리해 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주된 이유입니다. 또 이사장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장의 권한을 침해했고 교원 임용 시험 부당 운영과 이사장 가족인 전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점도 처분 사유입니다. 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는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린 것으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교육청 조사 결과가 사실무근이며 횡령 문제도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한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사장이 직위가 해제되고 이런 것 정도 기본적인 거 지금 3일이 지난데도 모른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답변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공석이 된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입니다. 오늘은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10도, 거창이 2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1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곳곳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밤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는 이번 비는 오늘 늦은 밤 서부 지역과 남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0도, 창녕이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창녕이 2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6도, 산청이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21도, 남해가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경상남도가 올해 9월까지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경남의 지방교부세는 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부산 일부 정치권에서 김해와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 부산 구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메가 부산 주장에 대해 경남도민의 동의와 자치단체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지방 소멸을 앞당긴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부산 일부 정치권에선 김해와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 부산 구상에 대해 비판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닌 경남과 부산 통합 광역지방정부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